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조금 배웠고 그리고 평균 속도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등가속도 운동, 즉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1차 함수인 그 등가속도 운동이 등속도 운동으로 바꿔서 아주 편하게 풀리더라. 그리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조금 더 심화된 거 배울 거예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아주 맛보기 한 상황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여러 케이스들을 다룰 겁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걸 배울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그쵸? 빨리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즉, 우리 문제에서는 이러한 운동 상황이 주어집니다. 운동 상황이 주어지면 이 운동 상황을 그래프 딱 봤을 때 이런 운동이구나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주어지더라도 운동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각의 유연성이 증가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래프, 즉 운동 상황을 그래프로 바꾸고 또 이 그래프를 운동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조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등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등속도 직선 운동. 이 등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서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예를 들면 속도가 3m/s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3으로 간다는 소리고 속도가 마이너스 2m/s라는 것은 왼쪽으로 2로서 계속 일정하게 간다는 말입니다. 즉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속도가 변해요.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 증가할 수도 있고 속도가 점점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건데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 내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을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살펴볼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잘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작할 겁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 자,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을 다룰 건데, 지난 시간에 잠깐 아주 단순한 유형을 배웠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속도가 양수이면서 가속도가 양수인 운동, 즉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배웠었죠. 네, 잠깐 다시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속도가 양수이고 가속도가 양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속력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됐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 맞죠? 만약에 처음 속도가 0m/s라면은 점점 0에서 1, 2, 3, 4, 1초일 때 1이 되고 2초일 때 2가 되고 3이 되는 이러한 운동을 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1이 되고 2초가 지나서 속도가 2가 되고 3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3이 된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바꿀 수 있다. 맞죠? 자, 1초가 지날 때 속도가 1, 또 1초가 지나니까 또 속도가 1. 1초 동안 속도가 1만큼씩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가속도는 1이구나. 왜?
여기서 보니까는 속도가 1초 동안 1만큼씩 변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또 뭘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하냐면 시간 위치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시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고 이 넓이기 때문에 1, 1은 1, 2분의 1, 즉 1초 동안은 0.5m를 이동했습니다. 맞죠? 자, 총 2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 넓이에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2는 4, 2, 즉 2m가 되겠죠. 그럼 1초 때까지 1초일 때의 위치는 0.5m구나. 맞죠? 자, 2초가 되는 순간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0.5m의 4배, 2m가 되죠. 2는 4, 2가 되니까. 시간이 2배가 되니까는 위치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죠. 2m.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시간 위치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였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또 팁을 한 개 알려주자면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 0.5m인데 시간이 총 0초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2m가 되죠. 그럼 시간이 0초부터 3m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3, 3분구 4.5, 4.5가 되겠죠. 즉 뭐가 되냐면 0초부터 1초 때까지보다 0초부터 2초 때까지의 위치가 4배, 0초부터 3초 때까지 위치는 9배가 되겠죠. 그래서 0.5m, 2m, 4.5m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2배가 되면은 위치는 4배가 되고 시간이 3배가 되면은 위치는 9배가 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이 얼마가 된다? 시간이 n배가 되면 위치는 몇 배가 될까요? n제곱배가 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때 시간이 n배라는 것은 0초에서 1초, 0초에서 2초, 0초에서 3초란 말입니다. 0초에서 1초, 0초에서 2초는 0초에서 1초의 시간이 2배이기 때문에 위치는 4배, 그 다음에 9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건 두 번째 상황.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속도는 양수인데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 이때는 뭐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은 속력은 감소하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운동 상황입니다. 처음 속도가 5m/s예요. 근데 1초가 지났더니 4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났더니 3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났더니 2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났더니 1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났더니 0m/s가 되었어. 자, 0m/s라는 건 정지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 운동을 가만히 보니까는 처음 속력이 5m/s예요. 시간, 속도. 처음 속도가 5m/s인데 1초가 지났더니 얼마가 되었다? 네, 4m/s가 되었죠. 2초가 지났더니 얼마가 되었다? 3m/s, 3초가 되니 2m/s, 4초가 되니 1m/s, 5초가 되니 0m/s.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점찍은 거 이렇게 이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가속도를 알아봅시다.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감소해요? 1씩 감소하죠. 1초가 지나도 속도가 1씩 감소한다. 1초가 지나니까 속도가 1 감소했다. 따라서 이걸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 바꿔봅시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 의하면은 1초가 지나도 속도가 1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1초 동안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간 위치 그래프로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위치. 봅시다.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자, 처음에 0초부터 1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1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더 작겠죠. 그리고 2초 때부터 3초 때가 더 작고 3초에서 4초가 이동한 거 더 작고 4초에서 5초 때까지 이동한 거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치는 점점 가긴 가는데 위치의 증가량이 감소해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아까 이거 말하는 거는 위치가 뭐 5m, 10m 지점이겠지만은 현재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거구나. 이게 이 운동의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가면 갈수록 위치의 증가량이 점점 감소한다. 그 말은 속도가 음수라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걸 말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속도가 감소한다. 5, 4, 3, 2, 1.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였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 오케이. 기억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면서 왼쪽으로 가는 운동이 있어요. 아하. 왼쪽으로 간다는 건 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거겠죠? 속도가 0보다 작으면서 즉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 있었다.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가 있죠. 기억나시죠? 아, 이거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속력 증가. 자, 어떤 운동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공이 출발하는데 1초가 지났더니 마이너스 1m/s, 2초가 또 1초가 지났더니 또 마이너스 2m/s, 여기서 또 1초가 지났더니 마이너스 3m/s, 또 1초가 지났더니 마이너스 4, 또 1초가 지났더니 마이너스 5m/s인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런 운동 상황이 주어졌죠. 자, 이러한 운동 상황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로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속도다. 그러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처음 속도는 0이다. 그쵸? 근데 1초가 지났더니 속도가 마이너스 1. 또 1초가 지났더니 2초가 되었더니 마이너스 2.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아하, 시간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위치하니까는 왼쪽으로 이동하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가속도를 봅시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얼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1 감소했고 1초가 지날 때 속도가 마이너스 1만큼 또 감소했고 또 1초가 지날 때 또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고 따라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얼마다? 1초 동안 1씩 감소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우리는 또 시간 위치 그래프로서 표현해 봐야 돼요. 시간 위치. 잘 봐요, 여러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위치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1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1초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하는 거 더 많고 2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이동하는 거 거리가 더 많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1초 때 위치가 이 정도라면은 2초 때 위치는 이 정도 더 많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차함수 형태의 그래프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즉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왼쪽에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지는 이 형태의 그래프. 즉 이동 거리가 이 0초 때부터 1초 때보다 1초 때부터 2초 때까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위치가 이만큼보다 더 많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있냐면 자,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된다? 네, 속력이 감소하는 형태다. 아하,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속력 감소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겠죠, 우리.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자, 여기 원점이 있어요. 원점에서 물체가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속도를 3m/s로 합시다. 처음 속도가 3m/s인데 1초가 지났더니 얼마가 되었다? 2m/s가 되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m/s가 되었고 또 1초가 지났더니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1m/s가 되었고 또 1초가 지났더니
0m/s가 되었대요. 즉 왼쪽으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속도가 점점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이죠.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자, 먼저 시간 속력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시간 속도. 자, 소음 속도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3m/s. 근데 1초가 지났더니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2가 되었네.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네. 3초가 되었더니 0이 되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아하,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다. 즉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속력이 점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로서 표현할 수 있다. 시간 가속도를 보게 되면은 1초가 지날 때 속도가 왼쪽 방향으로의 속도가 감소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가속도는 플러스하는 소리죠. 오른쪽으로 속도를 1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m/s 제곱이 되는 거겠죠. 1초의 속도 증가량이 1이다.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의 속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 시간 위치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시간 위치. 자, 시간 위치 그래프로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1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한 것도 작게 되겠죠. 2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이동한 것도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 위치 그래프도 처음에 위치가 원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점점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 말은 속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일 때 크게 4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한다. 그때는 이런 그래프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 있네. 이때는 이러한 그래프를 만족하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네. 이러한 그래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속력이 감소해버리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냐,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냐,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냐, 이 4가지 케이스를 구분합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였고, 이제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알아볼 겁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방향이 바뀌는 운동.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뀜. 자, 봅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출발할게요. 자, 원점이 있어. 원점을 출발할 때의 속력이 3m/s를 합시다. 1초가 지났더니 2m/s가 되었고,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었더니 1m/s가 되었고, 또 1초가 지나 3초가 되었더니 0m/s가 되었어. 근데 1초가 지나서 4초가 되었다. 어떻게 된다? 되돌아와서 마이너스 1m/s가 되었고, 5초가 되었더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m/s가 되었대요. 6초가 지났더니 마이너스 3m/s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즉 0초일 때 3m/s라서 오른쪽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1초가 지났더니 2m/s,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었더니 1m/s, 3초가 되었을 때는 0m/s, 4초가 되었을 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5초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2, 6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3m/s가 되었대요. 자, 이 물체의 운동 우리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처음에 0초일 때 3, 1초가 되는 순간 얼마가 됐다? 네, 2.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서 1초가 되는 순간 2, 2초가 되는 순간 1, 3초가 되는 순간 0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4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 5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2, 6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3.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3초인 순간 정지해버렸죠. 그럼 3초가 지나는 순간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3초였다. 그렇죠?
방향이 바뀌는 이 3초일 때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 시간축, x축인 시간축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돼요. 시간축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 즉 시간축을 뚫고 지나간다는 소리는 속도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0. 속도가 0이기 되기 때문에 아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구나. 여기가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방향 바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럼 이 운동을 우리는 시간 뭘로 바꿀 수 있다? 아하, 가속도 그래프. 바꿔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1초가 지나 속도가 1 감소했고, 또 1초가 지나니까 1 감소했고, 또 1초가 지나니까 1 감소했고, 또 1초가 지나니까 왼쪽으로 1만큼 증가. 가속도는 음수란 소리겠죠. 1초가 지날 때마다 계속 감소해 가니까,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다? 1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1씩. 1초가 지나서 1 감소했고, 1초가 지나 1 감소했고, 또 1초가 지나니까는 1 감소, 즉 왼쪽으로 1 증가. 또 1초가 지나니까 1 감소, 1 감소. 따라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되는 거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 이 그래프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위치 그래프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간 위치.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원점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초가 지나서 이만큼 이동했고 2초가 지나던 이만큼 3초가 지나던 이만큼 이동했는데 3초가 지나는 순간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의 최대가 되겠죠. 왜? 3초인 순간부터 턴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보면은 아하, 점점 속력이 감소해서 위치가 증가, 속력이 감소하다가 3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위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멈췄기 때문에. 그런데 3초부터 시간이 흐름으로써 왼쪽으로 턴에서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6초가 되는 순간 다시 원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게 6초인 순간이겠죠. 즉 3초인 순간 턴해버리네. 턴에서 돌아오는 지점의 그래프는 이렇게 더 이상 위치가 증가하지 않는 지점의 그래프는 이렇게 더 이상 위치가 증가하지 않는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0초부터 3초 때까지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볼록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속도의 증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0초 때부터 3초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 속도가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기 때문에 기록이 감소해야 되면 이렇게 되고 3초인 순간 0이 되었다가 4초부터 다시 쭉 갈 때는 속도가 점점 더 감소하는데 왼쪽 방향으로는 증가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증가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가 마이너스 4초, 5초, 6초를 가면 갈수록 이동거리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즉 이쪽에 3초부터 4초 때까지의 위치 변화보다 4초부터 5초 때까지 위치 변화가 더 크고 5초부터 6초 때까지 위치 변화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성립하구나. 기억합시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게 x축 시간축을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 존재하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딱 위치가 더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운동의 상황들이에요.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했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원점을 지나서 돌아가는 경우, 즉 다시 턴하는 경우, 되게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운동의 조합들을 우리가 좀 이따가 문제에서 만나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더 뭘 할 거냐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공식을 잠깐 유도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공식도 좋지만은 공식보다도 우리는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력이라는 이 숫자를 보고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구나, 가속도는 숫자를 보고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직관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식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속도 v0로서 나중 속도 v가 될 때까지 시간 t 동안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속도는 v0에서
V만큼 이동했구나. 걸린 시간이 얼마다? T다.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는 총 걸린 시간 T분의 속도 변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하, V-V0는 AT구나. 넘길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된다?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래프 밑넓이, 즉 이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해볼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었죠?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은 등속도 운동처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를 평균 속도를 구해볼게요. 자, V0와 V의 평균 속도는 얼마죠? 딱 여기에 절반 지점. 얼마가 된다? 네. 2분의 V0 플러스 V겠죠. 오케이. 2분의 V0 플러스 V구나. 따라서 이런 그래프로 우리는 생각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 t만큼 이동했는데 얼만큼? 2분의 V0 플러스 V로서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넓이 S를 구해볼까요? 넓이 S는 시간 t 곱하기 즉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얼마? t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2분의 V0t 더하기 2분의 VT. 자,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이때 나중속도 V는 V0 플러스 H라고 했죠. 자, 이때 요 V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분의 V0t, 잘 따라오세요. 플러스 2분의 1 V0 플러스 AT 곱하기 T. 맞습니까?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즉 위치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냐면 위치는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즉 시간과 가속도와 처음 속도를 알 때, 얘는 시간과 가속도와 처음 속도를 알 때.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식을 유도할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간 가속도 처음 속도, 시간 가속도 처음 속도, 즉 시간 가속도 처음 속도를 알 때에 대한 건데, 만약에 시간이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시간이 모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유도를 할 겁니다. 자, 떨어져요.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식을 잠깐만 변형할게요. 뭘로? 시간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V는 V0 플러스 AT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하게 되면 T는 얼마가 될까요?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은 T는 A 나눠주고 되고 V0 넘기면 되니까. 자, 이 T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 T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집어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하게 되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가 나옵니다. 즉,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란 것은 시간을 몰라도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알면? 처음 속도와 가속도와 요 위치에 대한 정보, 요거를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세 가지를 배웠다. 하나, 둘, 셋. 자, 이 공식을 배웠고, 공식을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공식을 외워도 좋지만은, 공식이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운동들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 운동 상황을 그래프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아도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 간략하게 요약하면, 등가속도 운동에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크게 우리는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황과 바뀌는 상황.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일 때 오른쪽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운동하면 속력이 증가하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는 게 있고,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게 있고,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는 게 있죠. 그럼 이러한 운동 상황마다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른쪽으로 간다.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가속도는 양수겠죠.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증가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기가 속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하겠죠. 가속도 그래프는 음수가 되겠고, 왜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속력이 감소하니까 속력을 뺀다는 거니까 음수겠죠.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합시다. 왼쪽으로 가면 속력이 증가한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아래쪽.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위쪽에 오른쪽 운동하죠. 시간 위치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아래쪽이니까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운동한다.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간다.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었고, 방향이 바뀌는 운동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다가 턴에 돌아오는 운동 상황인데 그래프는 시간축, 즉 X축을 뚫고 지나가는구나. 이 뚫고 지나가는 이 부분, 수학적으로는 X절편이라 부르죠. 이 X절편인 부분의 시간, 이때가 언제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고,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꼭지점이 존재한다는 거. 이 지점이 뭐다? 위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방향이 바뀌는 지점.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나중속도 구하는 공식, 위치 구하는 공식. 나중속도를 구하긴 하는데 위치와 가속도와 처음 속도를 할 때, 얘는 처음 속도와 가속도와 시간을 할 때, 그리고 위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구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딱 한 문제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다들 쉽게 푸셨죠?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시간 속도 그래프이고,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대별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는 보니까는 시간 속도 그래프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한다.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이동했을 때, 이때까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물리량을 다 구해볼 수 있겠죠. 볼게요, 한번. 일단은 이때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면 평균 속도가 1이기 때문에 0과 2 사이에 1이 평균 속도죠. 그럼 이때 이 넓이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얼마다? 1m구나 알 수 있겠고, 가속도는 1초가 흐르면서 속력은 0에서 2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1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 변했죠? 2m/s 제곱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아까 알다시피 속도는 양수이면서 가속도는 양수인, 즉 오른쪽으로 운동하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0초 때부터가 아니라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한번 봅시다.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 오케이. 그럼 속도는 일정하다. 얼마로써? 3m/s로서.
아니 2네요. 2m/s죠. 2m/s에서 일정한 운동이죠. 자, 그리고 또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2 얼마다? 네, 이동 거리는 4m다. 자, 그리고 가속도를 구해 봅시다.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등속이니까 가속도는 제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초 때부터 5초 때까지는 이 속도가 2인 상태에서 점점 감소해서 시간축을 뚫고 지나갔죠. 그럼 이때 속력이 얼마가 됐다? 속도가 가다가 2에서 줄어들어서 속도가 0이 되었네. 0이 되었네. 다시 반대로 속도가 증가했네. 이 말은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아하, 방향이 바뀌는 지점.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3초 때부터 5초 때까지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이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단 속도는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가 가속도가 음수라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원점, 즉 속도가 0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왼쪽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이때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구해보고 또는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속 시간이 3초부터 5초 때까지 총 몇 초 걸렸죠? 2초가 흘렀다. 2초 지남. 2초가 지났는데 문제는 속도가 2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죠. 그럼 속도는 얼마가 변했죠? 아하, 속도는 4만큼 변했죠. 즉 2에서 마이너스 1로 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하는 것이죠. 3초 때부터 여기까지는 2만큼 감소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만큼 감소해내서 마이너스 4만큼 감소했다. 따라서 가속도는 2초 동안 마이너스 4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1초 동안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겠죠.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속도가 2만큼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3초 때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4초가 되는 거겠죠. 즉 3초에서 4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이만큼 감소하고 4초에서 5초가 되는 순간 속도는 다시 이만큼 감소해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동거리 구해봅시다. 3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거하고 똑같은 1m다. 4초의 이동거리 얼마가 된다? 1m다. 자, 4초부터 5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이동거리는 마찬가지로 1m겠죠? 1 곱하기 2 나누기 2분의 1. 즉 이렇게 이 넓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 1m는 오른쪽, 요 1m는 얼마가 될까요? 왼쪽. 즉 정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1m 간 걸 말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좀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게 위치 그래프로 생각해봐요. 1초 때까지는 1m 이동했다. 3초, 2초 지나는 순간 3초가 될 때까지 4m 이동했고 4초가 되는 순간까지 1m 이동했다가 5초가 되는 순간 다시 되돌아온 거죠. 여기까지 이동한 거 말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총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총 이동 거리 얼마죠? 총 이동 거리는 1m 더하기 자, 여기서 이동 거리가 얼마였다? 4m였죠. 그리고 여기가 1m였고 여기가 1m였다. 총 4, 5, 6, 7m 이동했네요. 그렇죠? 그다음 4m, 5m, 6m. 그리고 여기 또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1m. 총 7m 이동했다. 자, 변위는 얼마일까요? 변위. 변위는 자, 여기가 4m. 그렇죠? 1m, 6m. 즉 6m인 지점까지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변위는 얼마가 된다? 5m가 되겠죠. 변위는 5m구나.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 얼마일까요? 총 걸린 시간 얼마죠? 5초분의 총 이동한 거리 7m. 맞죠? 오케이. 자, 얼마가 된다? 5분의 7m/s.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겠네. 총 걸린 시간 5초분의 변위 얼마죠? 변위는 5m가 되죠.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맞죠? 5m 4, 5, 6 1가고 5 따라서 1m/s. 따라서 평균 속력과 평균 다르다. 그 이유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자, 이 운동을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와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게요, 한번. 자, 시간 가속부터 봅시다.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가속도가 얼마죠? 2였죠.
이렇게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죠. 오케이. 3초부터 5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였죠. 따라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0초 때부터 1초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1m긴 한데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따라서 1m까지는 1초 때까지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아하, 1m 이동했구나. 근데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는 총 4m를 이동했기 때문에 3초인 순간 위치는 얼마가 될까요? 4m 지점이 되겠죠? 왜? 1m 이동한, 즉 1m인 위치 지점에서 총 4m 이동했기 때문에 5m가 되겠죠. 위치는 4m 이동했고 1 더하기 4가 되니까 총 5m인 지점. 따라서 이때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위치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속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초인 순간까지 이렇게 되겠구나. 자, 3초부터 4초 때까지 1m 이동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속력이, 즉 속도가 감속하면서 1m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4초,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6m인 지점. 여기서부터 5초 때까지는 속도가, 위치가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죠. 반대. 얼마만큼? 1m만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4초부터 5초 때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부분, 4초인 순간 위치인 부분 꼭 지점이 생겼네요. 방향이 바뀌는 지점.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보기를 봅시다. 자, 기억. 0초부터 5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다. 달랐죠? 다릅니다. 오케이. 방향이 바뀌는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릅니다. 니은, 땡, 기억은. 니은, 0초부터 1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와 3초부터 5초 동안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부호는 달라져. 방향은 달라도 크기는 같아요. 니은 맞고, 디귿. 물체가 4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한 거 되게 중요해요. 등 가속도 운동에서 운동 상황을 되게 많이 살펴봤어요. 오른쪽 갈 때, 왼쪽 갈 때 속력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운동까지,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 공식까지 배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제 풀면서 알다시피 공식을 써도 좋아요. 근데 쓰는 거 공식을 써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 속도, 가속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 문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 나왔던 그래프와 또는 문제 상황들을 가져와서 선지들을 분석해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식보다는 이런 직관적인 생각들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대 속도를 활용한다든지 평균 속도를 활용한다든지 이 속력, 속도 또는 가속도라는 이 숫자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 직관적인 사고들을 활용할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도 공식은 암기해서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식을 쓰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납시다.